윤세영 해성투어에서 50억이나 횡령을 해드셨네? 그런데 신기한 게 너랑 네 엄마 최명지 계좌에 횡령한 50억이 없어. 부동산 재산도 깨끗하고 그럼 그 많은 돈 50억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응?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이 정도 금액이면 무조건 징역 살아야 되는 거 알지? 오늘은 외부 감사위원으로 발령받은 구하나가 횡령 사건을 조사하다. 조영사와 더불어 15년 전 양부모님의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장낸 최 이사의 꼬리를 잡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나 윤세영 절대 해성그룹 포기 안 할 거야. 구지석의 예언대로 윤세영은 결혼식 파혼 이후에도 아무것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지가 그렇게 신방울한테 싸대기를 연속으로 맞았는데 윤세영은 그저 황진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는데요. 진구씨가 나버리면 콱 죽어버릴 거야. 이제 은총이 입양도 물 건너갔지만 윤세영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만둬, 다 끝났어.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황진구가 매몰차게 윤세영을 끊어내자 윤세영은 자기가 애초에 임신 사기를 친 것은 반성도 안 한 채로 복수의 화살을 구하나를 향해 겨누었는데요. 구하나 가만 안 둬. 내가 너 부숴버릴 거야. 하지만 이제 윤세영의 꼽은 구하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윤세영 팀장 인사 똑바로 안 해? 나는 외부 감사위원이야. 너 같은 팀장 나부랭이랑 같은 급이 아니라고. 해성그룹에 멋지게 돌아온 구하나는 이제 특별임원으로 위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사 직원들은 외부 감사에 꼬투리를 잡힐까봐 모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윤세영은 하도 억울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습니다. 네가 리처드한 백으로 잠깐 회사에 돌아왔나 본데? 어차피 감사에서 걸릴 일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쫓겨나게 될 거라고. 윤세영은 말은 세게 내뱉었지만 속으로 너무나 쫄렸습니다. 그동안 최명지가 시키는 대로 장부를 조작해서 수십 번 해성투어의 자금에 손을 댄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윤세영은 집으로 돌아가 최명지와 비상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우리 회사 감사위원으로 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 구하나라고. 구하나. 구하나 주제에 지금 내 상사 됐다고 얼마나 나대고 다니는지. 아무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걔가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고 있는데. 이러다가 해성투어 장부 뒤져가지고 내가 횡령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계속 나보고 장부 조작해서 돈 빼내라고 시켰잖아. 큰엄마가 알아봐. 진구씨랑 결혼 파토난 것도 나 때문이라고 지금 눈밖에 났는데. 회사 돈까지 손댄 거 알면 어떡해. 엄마 나 진짜 무서워. 구하나의 등장만으로도 윤세영의 정신병 스위치가 딸깍 다시 켜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어놓은 죄가 있으니 하루하루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세영아 괜찮을 거야. 회사 돈 횡령해서 우리만 가졌어? 최 이사랑 반절 나눈 거잖아. 최 이사도 목숨줄 떨어지기 싫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엄마가 내일 최 이사 만나서 단속해 놓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있어. 하지만 최명지는 또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요. 윤세영은 구지석에게 회사 보안 서버 USB를 넘겨주었지만 최명지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이를 숨겨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최 이사는 최명지를 만나고 난 뒤 외부 감사가 무서워 모든 자료를 보안 서버에 옮겨두게 되었고 멍청한 윤세영이 아주 해성그룹 잡아줍쇼 하고 구지석에게 다 가져다 바치게 되겠네요. 한편 구하나는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윤세영에 대한 복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윤세영 커피 심부름에 세탁소 심부름 그리고 직장 내 폭행까지 태움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었는지. 앞서 결혼식 파토 개망신은 윤세영 스스로 사기를 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 아직 계산이 안 끝났죠. 구하나가 해성투어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선포했던 일은 그동안 저지른 윤세영의 갑질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외부감사위원으로서 해성그룹의 사내 갑질에 대해 경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윤세영 팀장을 고발합니다. 제가 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세영 팀장에 의해 도둑질 누명을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표 쓰기를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세영 팀장의 도둑질 자작극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내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구하나가 이전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꾹 참고 넘어갔었는데 그 영상이 드디어 쓰일 때가 되었네요.
이미 회사 사람들 결혼한다고 다 불렀다가 애 가지고 사기쳐서 남편한테 소박 맞았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영상으로 남은 윤세영의 자작 도둑질 증거는 너무나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웃기웃 남들오나 눈치 보다가 구하나 가방에다 돈봉투를 쓱? 그러고서 도둑이야. 구하나 네가 내 돈 도둑질했지? 영상을 끝까지 재생한 회사 사람들은 혀를 끌끌끌 찼습니다. 인성이 아주 글러먹었네. 회장님 조카라고 봐주더니 저렇게 된 거지. 이번에 아주 징계위원회에 불려가서 제대로 홍군형이 났으면 좋겠다. 윤세영 모녀의 개망신은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어머니가 신부 어머니 패는 장면도 보고 회사에서 매일 싸움 구경이라니. 혜성그룹 사원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회사 다니는 게 심심하지 않겠네요. 한편 신여진에게도 윤세영이 무리를 일으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이 영상 좀 보시죠. 윤세영 씨가 자작도둑질로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징계를 회장님 차원에서 무마할까요? 장비서는 조심스럽게 신여진에게 다가가 조카를 봐줄 것인지 의중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아주 칼같은 태도로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지난번 윤세영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당한 망신을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렸죠. 신여진은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 조카라고 봐주는 일 같은 거 없어?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해. 앞으로 회사에서 세영이 그냥 일반 사원들이랑 똑같이 대해. 오너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 해주지 말고. 장비서는 신여진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을 한번 실망시킨 대가는 정말 아주 컸는데요. 신여진은 더 이상 윤세영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예전처럼 감싸주려는 마음도 사라졌죠. 회사 직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윤세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사팀 직원이 윤세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세영 팀장 징계위원회 출석하시죠. 윤세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정말로 거기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해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윤세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신여진 회장님 가족이잖아요. 제가 이 회사 오너 일가인데 제가 조사요? 회장님 아시면 징계위원회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적당히 봐주면서 해야지 외부 감사위원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이야. 깝깝하시네. 이 회사가 누구 건지 잊었어요? 윤세영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갑질 조사를 받으러 가라는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동안 큰엄마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냈기에 이 정도는 큰엄마가 무마해주겠지 해프닝으로 넘어갈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인사팀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앞으로 윤세영 씨는 오너 일가 특별 대우 없습니다. 일반 사원이랑 똑같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가시죠. 지금 출석에 불응하시면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윤세영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말도 안 돼. 정말 큰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윤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 징계위원회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하나 씨에게 직장 내 권한을 행사해 괴롭힌 모든 죄를 인정하십니까? 윤세영은 수치스러운 증거 동영상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세영은 팀장에서 좌천되어 일반 사원으로 강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일로 인해 신여진 눈밖에 나서 끈떨어진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다 퍼졌는데요.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예전에 윤세영에게 아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동아줄을 기다렸죠. 절박한 심정으로 구지석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석씨 나 좀 살려줘. 나한테 이제 남은 건 지석씨밖에 없어. 구지석은 윤세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 그럼 혜성그룹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래? 모두 다 포기하고 살 수 있겠냐고 구지석은 마지막으로 물어보았지만 윤세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세영은 끝을 보기 전까지는 가져도 부족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엄마에게 오직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라라고 가르침받으며 컸기 때문이겠죠. 이런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윤세영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했습니다. 구지석은 마지막으로 윤세영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윤세영은 이 기회를 걷어차버렸고 기어코 나락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 보안 서버에서 드디어 최명지와 윤세영의 꼬리가 잡히게 된 것이죠. 구하나는 그 증거를 들고 윤세영을 찾아갔습니다. 윤세영, 너 많이도 해먹었더라? 50억. 대단한 애 임원도 아니고 일개 팀장이 회사 돈을 50억이나 해먹어. 그러니까 해성투어가 적자가 났지. 너 때문에 회사 망한 건데 이거 신여진 회장이 알면 뭐라고 할까? 조카라고 눈 감아주고 편들어 주시려나? 그 돈에 환장한 회장님이? 회장님이 너 벌써 버렸잖아. 갑질 사건도 손나서 일개 평사원 됐는데 돈 횡령까지 했으면 이번엔 안 봐주고 감옥에 보내지 않을까? 아니다, 기업 사냥하던 버릇처럼 감옥도 안 보내고 자기 손으로 처단하시려나. 구하나의 말에 윤세영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윤세영은 두려움에 떨며 구하나에게 애원했는데요. 구하나, 제발 살려줘. 그것까지 알면 엄마랑 나랑 다 죽어. 제발, 네가 내 결혼도 파토냈잖아. 도둑질 영상도 다 퍼뜨렸잖아. 남의 남편까지 가져갔으면 됐지. 나를 감옥까지 보내야겠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제발 큰엄마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사실 네가 복수해야 되는 건 내가 아니잖아. 내가 너 조롱하고 괴롭혔던 건 사과할게. 그런데 네 원수는 내가 아니잖아. 큰엄마가 너 가짜 딸로 만든 거잖아. 윤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하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큰엄마한테 복수를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너 큰엄마한테 복수하는 거 도와줄게. 나한테 다 물어봐. 궁금한 거. 윤세영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바뀐 듯 구하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윤세영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는데요. 윤세영의 모습은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구하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윤세영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괴롭힘과 모욕이 하나둘 생각났죠.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순간들, 그리고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까지. 사실 더 괴롭혀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하나는 이내 마음을 바꾸어 여기서 그만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세영과 똑같이 저급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이어간다면 결국 윤세영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완전히 망해버렸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윤세영은 이미 신여진의 신뢰를 잃었고 회사에서의 지위도 잃었으며 자존심까지 구겨진 상태였으니까요. 구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자비를 베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수의 감정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로 한 것이죠. 물론 구지석이 혹여나 윤세영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살짝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구지석과 윤세영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구하나는 그동안 구지석이 당연히 윤세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최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선이 조금 헷갈리게 나와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구지석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윤세영을 향한 어떤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혹시 나중에 두 사람이 정말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구하나는 결국 윤세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하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세영, 네 이야기를 듣고 살려줄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바른 대로 말해. 네 엄마랑 네 계좌에는 횡령한 돈이 한 푼도 없던데. 돈은 다 어디로 빼돌린 거야? 그리고 최 이사랑은 무슨 관계길래 몇십 년 동안 같이 횡령을 한 거고. 구하나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질문 하나하나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는데요.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 보였죠. 사실 윤세영은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조영사의 존재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종종 엄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조영사라고 엄마가 하는 일 뒤처리 해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우리 엄마 약점을 잡고 있는데 계속 돈을 뜯어가서 그래.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최 이사가 외국 바하마 계좌에다 숨겨놨어. 윤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조영사가 우리 엄마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라면 최 이사는 큰엄마가 나쁜 짓 하는 거 뒤처리해주는 사람이야. 장비서님은 그런 일까지는 안 하니까. 윤세영의 입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하나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중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했는데요. 이 정보들이 모두 연결되면 엄청난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최명지가 윤세영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자신의 엄마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윤세영은 조영사가 유진이를 죽인 뺑소니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말하지 않았을 테지만 무지함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무지한 채로 자기 엄마를 감옥으로 끌고 갈 중요한 증언을 술술 말해버렸는데요. 구하나는 윤세영에게서 들은 이 중요한 정보를 바로 구지석과 함께 논의했는데요. 구하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구지석에게 물었습니다. 지석아, 조영사가 최명지 개인적인 일을 봐준다던 게 뭘까? 대체 개인적인 일이 무엇이길래? 빌딩 한 채 값을 약점으로 잡혀서 몇 년 동안 돈을 뜯어갈 수가 있는 거야?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의문과 함께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눈치가 백단인 구지석은 구하나의 말을 듣자마자 번뜩 감이 왔는데요. 오랫동안 퍼즐을 맞추려 애쓰다가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죠. 누나, 그 정도 되는 돈을 약점으로 뜯길 정도면 그건 살인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그게 몇 년 전이라면 유진 누나 죽은 시기랑도 일치하고 뺑소니 사건 최명지 짓일 수도 있겠어. 구지석의 말은 논리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자기 조카인데. 그럼 유진이가 죽은 날 만나러 갔다던 여자가 최명지였다는 말이야? 구하나는 그 끔찍한 가능성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구지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지. 조영사라는 놈을 잡아야 확실해질 것 같아. 하지만 거의 확실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유진 씨 뺑소니 사건에 경찰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 이게 사실이라면 신여진한테는 정말 큰 천벌이 될 거야. 자기가 믿고 한 집 살았던 가족이 실은 자기 딸 죽인 살인마였다니. 신여진 회장 일그러지는 얼굴이 궁금하네. 구지석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기대감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는데요. 누나, 조영사 알아보는 건 내가 할게. 누나는 황진구한테서 최 이사에 대한 것 좀 캐봐. 회사에 나쁜 일을 도맡아 했다면 그 인간이 우리 부모님 차에 브레이크를 고장낸 인간일지도 몰라? 그 인간 증언이 있어야지 신여진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야. 구지석의 말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드라마의 전개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이미 또 다른 반전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지석은 평생 부모님을 죽인 범인은 신여진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실은 최 이사를 사주의 브레이크를 고장낸 진짜 범인은 최명지였다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모든 실마리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런 반전이 있어야만 결국 구하나가 마지막에 신여진을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죠. 신데렐라 게임의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구하나가 또 어떤 복수극을 펼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영사와 최 이사를 찾아내고 최명지와 신여진의 관계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구하나와 구지석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신데렐라 게임의 빠른 전개를 바라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